예, 여의도 사사건 건입니다. 오늘은 전원책 변호사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국민의힘부터 보겠습니다. 당과 정의 이종섭 호주 대사와 황상무 수석을 둘러싼 논란의 해법을 두고 공개적으로 이견을 표출한 가운데 당정 간의 갈등이 비례대표 공천으로도 번지는 양상입니다. 친윤계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이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두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비례대표에 비대위원 2명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김혜지 의원과 한지아 비대위원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고요. 생소한 이름의 공직자 출신 2명이 포함됐다는 부분은 이시우 전 국무총리실 서기관 등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헌신해온 분들에 대한 배려 찾기가 힘들다. 이 부분은 호남 출신들을 배려하지 않았다. 내지는 당직자들이 들어가 있지 않다. 등등 여러 가지 해석을 낳고 있는데요. 자, 전원책 변호사님, 예. 이철규 의원의 행보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실제 이 광주 인사를 배려하는 것은요. 물론 이게 국민의 미래, 이 위성 정당의 당규는 아직 제가 모릅니다만 그 모당인 국민의힘의 당규에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도 그걸 아주 무시를 해버리고 이 광주시당 위원장은 24번에 그리고 전남 도당 위원장은 22번에 그래서 사실상 당선은 밖에 배치를 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철규 위원이 이거 뭐 하는 짓이냐? 당규에 있는 대로 적어도 그 한 명이라도 당선권 안에 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또 그리고 평소 국민의힘에 늘 그 이제 나오는 말입니다만 저도 그 짧은 조광위원 생활 때 제가 당직자들에게 한 약속이 있었어요. 뭔가 하면 당내 3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출신대 엘리트들입니다. 좋은 학교 나왔고 그리고 젊은 청년 시절부터 나이 30, 40 될 때까지 오로지 그 당을 위해서 헌신을 했고 정치에 대해서는 가장 그 잘 아는 능숙한 그런 직업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과거 같으면 YS나 DJ 때 같으면 비례대표로 발탁을 많이 했는데 문민정부 들어와서 의회 진출을 못해요. 그래서 이 의회 진출하는 이 비례대표 제도를 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약속들이 계속 이제 있어 왔는데 이번에도 보면 한 명도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대신 아주 생소한 이름들, 가령 국무총리실에 있었던 뭐 서기관 혹은 사무관 이런 사람들이 그 생소한 이름들이 들어갔다. 그러면 이 사무국에 있는 사람들이 사기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철규 위원이라면 그 친윤의 핵심이고 그리고 윤 대통령과는 늘 통한다는 그런 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언론은 오늘 아침 신문에 보면 조선일보, 동아일보 양 신문이 지금 윤한 갈등 혹은 윤한 충돌 이런 식의 표현을 썼거든요. 일면 헤드라인으로. 그래서 그만큼 이철규 위원 개인의 의사라기보다 이 용산의 뜻이라고 읽히고 있고 그런데 또 한동훈 위원장이 나는 내 갈 길 간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 충돌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예, 뭐 공천이라는 것이 원래 그 의견이 갈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종섭 대사라든가 황상무 수석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이제 이견을 표출한 상황에서 지금 이철규 의원의 그 행보, 그 용산도 좀 불만을 표출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개인 의견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공개적으로 한 거 아니에요? 이철규 의원이. 그렇죠. 예. 그리고 장동혁 사무총장, 안동훈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장동혁 사무총장은 또 이철규 의원의 그런 공개 지적에 또 그 공개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 예. 이렇게 또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한동훈 위원장 주도의 소위 말해서 이제 위성정당 비례대표 선정 과정 이것을 이철규 의원이 이제 그야말로 찐윤 중에 찐윤이라 그러잖아요. 이철규 의원이 영향을 발휘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과정에도 그렇고 결과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저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쌓였던 불만을 이 상황에서 지금 표출한 거라고 보십니까? 이철규 의원이 사무총장도 했고 지금 공관위원이고 인재영입 위원장이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철규 의원이 이 과정을 몰랐겠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분명히 의견을 내고 문제 제기를 했을 텐데 안 받아들여지니까 결과를 놓고 공개 저격을 한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한동훈 위원장 주도로 한 거고 찐윤 중에 찐윤 이철규 의원하고는 완전히 의견이 다르고 일종의 충돌이 일어난 거다. 두 번째로는 따라서 이것이 수정되거나 이철규 의원의 문제 제기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바로잡기를 바란다는 말까지 했다는 것은 용산의 의중이 반영됐다 이렇게 봐야 될 대목일까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이철규 의원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이철규 의원이 현재 포지션은 공관위원이잖아요. 예? 그리고 비대위원장이 실질적으로 비례정당의 대표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당직자가 그쪽 이제 공관위원 대표니까. 자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관위에서 내려진 결정에 대해서 공관위 내부에서 얘기하는 게 맞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원오브 댐이고요. 그거는 이제 비례정당의 국민의 미래라는 위성정당에 거기도 공관위가 있어요. 근데 거기 공관위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국민의 힘의 공관위원이죠. 예. 그래서 원오브 댐이죠. 현재 포지션이 국민의힘 공관위원 중에 한 명이 다른 공관위원이 저렇게까지 비록 이제 위성 정당이지만 정당의 실체가 하여튼 법적인 실체가 다른 거 아니에요? 거기에 저렇게까지 공개 저격을 한 것은 개인의 의견으로 보기가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제가 자, 잠깐만 그렇다면 수중을 당정 예. 간의 이견이 먼저 표출된 그 이종섭 호주 대사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거 좀 먼저 여쭤보고 지금 얘기를 이종섭 그 대사에 관한 문제 그리고 황상무 그 수석에 관한 문제가 왜 불거지겠습니까? 그동안에 국민의힘이 2월 초부터 쫙 치고 올라가고 그리고 민주당은 갑자기 정치되거나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 느닷없이 이번 선거가 쭉 이렇게 국민의힘 페이스대로 가는구나 이랬는데 12일부터 14일까지 조사를 한 갤럽 여론조사가 발표되고 그리고 어제 또 아니 오늘 나왔죠. 어제군요. 어제 나온 그 리얼미터 조사 이런 걸 보면 가령 갤럽만 보면 정부 지원론이 42%에서 31%로 11% 포인트가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정부 견제로는 48%에서 58%로 10% 포인트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거의 2배가 돼 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은 무조건 완패합니다. 이 선거에서 이제 이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종섭 대사 출국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원인을 찾아보니까 지금 정부 여당에서 핑계대는 것은 이종섭 대사 황상무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럼 과연 이 사건 두 개가 영향을 미쳤겠느냐? 저는 그보다는 오히려 더 큰 것이 막말이고 의료대란 사건이다. 막말 사건에 대한 그 국민의힘이 대처한 거 있잖아요. 가령 도태우를 사퇴를 시키고 공천을 받은 후보들을 사퇴시켰죠. 예. 도태우 공천을 반납을 받고 그리고 또 장예찬을 공천을 취소를 해버렸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것으로 문제가 다 해결이 됐느냐? 오히려 도태우는 보수층으로부터 더 큰 반발을 받았고 그 장예찬도 어지간히 하면 그냥 눈물을 흘리고 막 이러고 무소속으로 나간다고 하니까 동정론이 크게 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근본적인 원인이 뭔가 하면 한동훈 위원장이 큰 착각을 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비대위원장으로 가면서 개인적인 그 플레이를 앞세우면서 이번 선거를 마치 대선 전초전처럼 몰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세 현장에 늘 셀카를 찍고 하는 모습을 노출시키고 자기 주변에 후보들을 세운 거예요. 오히려 후보를 자기가 띄워 올린 게 아니라 그 이재명 대 한동훈 구도로 만든 그게 것이 아니라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번 선거는 어디까지나 결국 제가 지난 방송에도 아마 그 얘기를 했을 겁니다. 이번 선거는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입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 이재명의 싸움이 아니라 윤석열 대 민주당의 싸움이고 윤석열 대 이재명의 싸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몰고 가야 될 텐데 나는 뭔가 한동훈 위원장이 생각을 좀 잘못한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나온 얘기는 수도권에 있는 중진들 있지 않습니까? 나경원, 안철수 그리고 또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김은혜 또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하는 이용 이런 분들이 모두
자 빨리 이종섭을 빨리 데려다가 스탠바이 시켜라. 수도권에 예. 출마한 후보들이 그렇게 일제히 목소리를 내고 있는 예, 건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이종섭을 빨리 데리고 오지 않으면 이 민심을 되돌리기 힘들다 아마 그렇게 봤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황상무는 빨리 알아서 거취를 결정해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종섭 문제는요. 뭐 나중에 제가 설명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과 공수처 간에 주고받은 말들을 보면 이거 뭔가 다들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종섭은 대통령실에서 한 말은 그렇습니다. 검증 과정에서 고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될 것이 없다고 판단을 했다. 그리고 공수처도 출국을 허용을 했다는 거예요. 공수처도. 그래서 공수처가 그런 말 한 지 1시간 반 뒤에 우리가 언제 출국을 허용했느냐. 그런 적 없다. 이러니까 무슨 소리냐. 날짜를 정해 알려주면 들어오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자 그러면 공수처가 기일을 정해서 앞으로 통보를 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느냐. 그것이 출국을 허용한 거지 무엇이 허용한 거냐. 대통령실과 공수처 간의 입장이 좀 지금 다르게 지금 공방을 벌이는 사안에 대해서는 예. 저희가 뒤이어서 좀 따져보는 걸로 하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전 변호사님께서는 이게 지금 그 중간 평가라는 것, 정권의 중간 평가라는 점이 이제 수면 위로 끌어올려졌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신 것 같은데. 아니, 잠깐 한 말씀 딱 드릴게요. 최전석 입장 좀 들어보고. 정권의 그것도, 중간 예. 평가인 이상은 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이라도 뭔가 전략을 바꿔야만 한다. 이 말씀을 그 제가 얘기도 드리는 좀 겁니다. 들어보죠. 예. 이종섭 호주 대사 문제 최전석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이제 거의 동시에 두 가지 사건이 터졌잖아요. 예. 하나는 위생정당 국민의 미래의 비례대표 문제를 놓고 이철규 의원하고 정면 충돌하는 이런 과정이고 제가 조금 정정을 하자면 예. 국힘 공관위원이 위성정당 공관위원도 겸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철규 의원이 과정에서 문제 제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안 받아들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주도로 그냥 끝나버린 문제에 나중에 결과를 가지고 이철규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한 거라서 이거는 과정을 다 용산해서 인지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그렇죠. 사안이다. 요게 터지고 지금 이제 이종섭 전 장관 출국 사건 문제를 제기한 시점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예. 터지고 이종섭 장관의 출국 문제를 놓고도 지금 대통령실이 한동훈 위원장 발언 나오고 예. 바로 이 소위 말해서 이제 조기 귀국에서 받는 문제라든가 이런 건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했거든요. 매우 부적절하다. 당에서 입장을 낸 다음에 이제 다음 날 입장을 냈죠. 그게 있고 이제 황상무 수석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지금 터진 거거든요. 그래서 예. 이건 정권 심판론에 이제 불을 붙이게 된 삼두마차가 된 셈이에요. 그럼 이제 전 변호사님하고는 조금 그 진단이 다르신 겁니까? 이게 이제 예. 동시에 터졌거든요. 총선을 앞두고 동시에 터졌는데 지금까지 관통하고 있는 게 뭐였죠? 정권 심판론이냐, 소위 말해서 야당 심판론이냐, 예.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정권 심판론이 민주당 공천 과정을 거치면서 민주당 공천 그 경랑에 조금 잠잠해지고 이게 이제 정당의 지지도 역전 현상으로 이제 반영이 됐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종섭 출국, 그 다음에 황수석 발언, 칼틀막 발언이죠. 예, 칼 발언. 그 다음에 요 비례대표 문제가 연이어 터진 뭐 거죠. 민주당에서 쓰는 용어죠. 예, 네, 연이어 그러죠. 터진 예. 거죠. 그래서 이게 정권 심판론을 다시 불붙이게 되는 이런 것으로 이제 작동을 한 거죠. 예, 최근 분위기가 바뀐 데 대한 진단, 두 번의 진단을 들어봤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종섭 대사 관련해서 저희가 좀 쟁점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대통령실과 공수처가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 먼저 출국 금지 해제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대통령실이 공수처에 출국 허락을 받았다고 하자 공수처에서는 출국 허락을 한 적이 없다. 약간 이 부분은 진짜 진실 공방처럼 지금 흘러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 좀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 두 번째 추가 조사 시기. 입국해서 마냥 대기하고 있는 것이 맞느냐 이 대통령실 입장이고요. 추가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공수처의 입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자 먼저 전 변호사님 전 원칙 예. 변호사님께 여쭤보죠. 입국해서 마냥 대기하고 있는 것이 맞느냐? 이 논리적으로도 사실 그 대통령실에 뭔가 조처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 부분에 논리적으로 좀 동의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지금 현재 호주 대사죠. 이분 사건 같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권 여당이 야당의 피해에 말려들었다. 뭔가 하면 지금 수사 외압으로 고발이 된 사건입니다. 본인이 어떤 그 본 범죄 실행에 가담을 한 것이 아니라 국방부 장관으로서 야 그런 사건에 왜 사단장까지 수사를 하느냐 아마 이런 식의 어떤 지침 같은 걸 주었다는 오해를 받은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봐요. 난 뭐 수사기를 못 봐서 제가 더 깊게 드릴 말씀은 없는데 어떻든 지금 대통령실의 표현은 그렇습니다. 검증 과정에서 고발 내용을 검토를 해보니까 그 별거 없더라. 별거 없는데 이런 사안을 이미 5개월 전에 출국 금지를 시켜놓고 명색이 국무장관을 지낸 사람을 출국 금지를 시켜놓고 5개월 동안 일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상부에 보고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대통령실도 몰랐던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통령실에서 그걸 꼭 보고를 받아야만 하느냐. 왜냐하면 출국 금지를 하면 그건 법무부 장관이 하는 것이고 법무부 장관은 출입국 관리국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관급 이상 같으면 법무부 장관에게 당연히 보고가 될 거고 그러면 대통령실에 보고가 돼 있어야 하는 건데 그런 메커니즘이 무너진 것이 아니냐. 이게 이제 제 생각인데 어떻든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주고받은 그 말들을 보면 아침 8시 제가 시간을 찾아보니까 8시 22분인가 그래요. 그때 대통령실에서 입장문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입장문이 나와서 공수처도 고발 이후에 6개월 동안 소환 요청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허락을 받고 출국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1시간 반 뒤에 즉각 공수처에서 지금 공수처는 수장이 없습니다. 공수처장이 없어요. 그러면 아마 부장검사가 그 판단을 했을 텐데 즉각 반박문이 나온 겁니다. 반박문이 나서 우리는 출국을 허용한 적이 없다. 이러니까 대통령실에서 곧장 대로를 했습니다. 크게 화를 낸 거예요. 무슨 소리냐. 앞으로 부르면 언제든지 오겠다고 이중섭이 얘기를 하니까 그래 앞으로 기회를 정해서 부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냐. 그리고 호주 대사 나가는 거 다 알고 있었고 기회를 불러주면 언제든지 오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 그걸 부를게 이 말 자체는 출국을 허용한 거 아니냐. 무엇이 그러면 출국을 금지한 것이냐 이렇게 해서 이제 말싸움이 벌어진 건데 제가 보기로는 공수처에서도 이런 사안으로 명색이 국무위원이고 그리고 대사로 지명을 받은 사람을 출국 금지를 한다는 것은요 공수처에서도 오버를 해도 한참 오버를 한 겁니다. 근데 아까 전에 이제 몇 달 동안 수사를 하지 않았다 이 점 짚어주셨는데 이 공수처가 그래서 이제 여당 의원들도 의견은 갈리지만 그 대처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지만 공수처가 좀 정치적이다. 이게 좀 공통된 인식이긴 하거든요. 지금 현재 공수처가 문제가 된 것이 그거지 않습니까? 공수처가 출범한 지 3년이 됐는데 그건 한 게 뭐냐? 기소한 거 한 건밖에 없지 않느냐? 한 게 도대체 무엇이냐? 공수처가 그렇게 수많은 논란을 겪으면서 그리고 심지어 위장 탈당입니까? 그것까지 하고 그래서 온갖 비난을 다 받으면서 편법과 꼼수를 동원해서 공수처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한 것이라고는 전혀 없다. 그리고 지금 수장이 지금 비워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언론 사설에서는 이런 공수처를 위해서 엄청난 막대한 예산을 쓸 이유가 있느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검찰이 모두 다 수사를 했을 때에 비해서 나아진 게 하나도 없다. 오히려 고위공무원들 부정부패를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검찰보다 훨씬 더 못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저도 거기에는 동의합니다. 최재성 전 수석님께서는 이 공수처와 이제 대통령실이 이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대통령실이 명백한 거짓말을 한 거죠. 어떤 공수처에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출국 금지 해제에 대해서 공수처도 동의를 했다. 근데 그건 그런 사실이 없잖아요, 일단. 공수처와 입장이 좀 갈리고 있는 상황이죠. 아니 그리고 공수처가 그런 사실 없다고 반박을 바로 했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진실 공방으로 지금 이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그렇지?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요. 다 다릅니다. 예. 공수처가 동의했다. 출국 금지 해제를. 공수처는 그런 적 없다. 이게 팩트입니다. 완전 반대되는 입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공수처 반박이 나오니까 대통령실이 다음 수사 일정 이거 언제든지 오겠다고 하니까 알았다. 이거를 동의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동의를 받았다 하면 해석의 차이가 아니죠. 나은 그 결과다? 대통령실이 이런 말씀이세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가 다른 거죠. 첫 번째 거는 동의받았다고 명시적으로 얘기를 해놓고
두 번째 공수처 반박이 나오니까 대통령실은 수사 일정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이렇게 한 것은 동의한 거 아니냐라고 자기들이 해석해서 변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첫 번째는 거짓말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해석의 영역에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한 거죠. 그런데 공수처가 출국 금지 해제의 권한이 없잖아요. 예? 그러면 출국 금지 해제 요청을 법무부에 공수처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법무부가 하는 거거든요. 출국 금지 해제는. 해제의 권한도 없는 사람한테 그리고 동의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공수처가 동의를 해서 해제가 된 것인지 법무부가 그냥 한 것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아니 예. 이종섭 씨하고 대화를 해서 출석해가지고 공수처에서 조사를 했잖아요. 이종섭 대사하고 공수처하고 해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도 없고 공수처가 그런 권한이 없어요. 해제하려고 그러면 요청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주체가 대통령실도 아니고 이종섭 씨도 아니에요. 좀 그 부분 말고도 지금 화면을 보면서 좀 여쭤볼게요. 조사를 언제 다시 할 것인가 이 부분하고 그리고 수사 지연된 거 몇 달 동안 하지 않다가 이제 총선 임박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방을 벌이고 예.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요 입국해서 마냥 대기하는 거는 부적절하다. 부적절하고 불가능해요. 지금 대사잖아요. 아그레망도 받았고. 예. 그럼 대사가 이 귀국하는 것도 공관장 회의라든가 1년에 2회인가 밖에 없어요. 그런데 수사를 받기 위해서 출석 기일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와서 그냥 대기한다는 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부적절하기 이전에. 그러면 이 문제의 본질이 저거는 쓸데없는 공방이에요. 이 문제의 본질은 핵심 피의자를 주요 피의자를 출국금지 당한 피의자를 출국금지를 풀어서 대사로 임명을 한 거예요. 그런 게 문제지 귀국해서 대기한다는 거는 가능하지도 않고 부적절하냐 아니냐의 차원이 아니고 쓸데없는 논쟁인 셈이죠. 본질하고 다른 논쟁이고요. 그래서 저거는 임명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를 임명했기 때문에 나머지 저거는 이제 이 필요 없는 논쟁이 돼버린 거고요. 6개월 동안 수사하지 않았다는 거는 통상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합니다. 송영길 전 대표도 그 소위 이제 돈봉투 사건 등등도 귀국해서 본인이 그냥 수사받겠다고 갔는데 그때 검찰에서 수사 절차가 있고 다 이 준비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송영길 전 대표가 수사받겠다고 와도 할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완전히 다른 사안하고 좀 비교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아니 통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사실 대표도 이 지금 사안은 수사 외압 의혹이지 네,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복잡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않죠. 복잡하죠. 그리고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순서가 거죠. 예. 주요 피의자 아니에요. 만약에 이종섭 장관이 그 국방부 관리관이라든가 혹은 해병대 사령관이라든가 이쯤 됐으면 그건 중간이거든요. 그건 아니죠. 요 과정에서 그래서 이종섭 일단 얘기 듣고 전 변호사님 반론 좀 자기가 듣겠습니다. 결재한 문제를 그 다음 날 바꿔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관련법 위반이에요. 일단 군사법원법 위반. 개입할 수 없는데 개입을 한 거거든요. 바로 이 수사기관에 이첩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게 첫 적용된 사례입니다. 이게. 그래서 6개월 동안 수사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틀린 얘기가 뭐냐 하면은 관련자부터 수사하고 핵심 피해자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사건이 다 그래요.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로 대장동 고발당하고 한참 지난 다음에 순서야 있겠지만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법적인 권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 변호사님이 좀 반론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이거는 지금 우리 최 의원께서 하시는 말씀은요. 지나치도 너무 지나칩니다. 뭔가 하면 이 최상병 이 사건은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건에 있어서 가벌성 책임을 어디까지 이 형법상 가령 부승용권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위법성이 있고 그 다음에 책임 문제인데 책임을 어느 선까지 지울 것이냐. 그래서 과거에 이제 일반적으로 가령 동계훈련을 할 때 그 병사들이 이게 동상을 심하게 입는 집단 그런 그 사건이 벌어졌다든가 하면 주로 이제 중대장, 대대장 범위까지 직접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현장에 없었던 사단장이 과연 책임을 지느냐는 문제가
주로 진보좌파 언론을 통해서 도출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종섭 장관은 그런 사단장도 아니에요. 그런 아마 지시가 있었는지 지침이 있었는지 난 뭐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실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겠는데 이 수사에 그래서 개입을 했다는 겁니다. 아마 사단장까지 수사하지 마라 뭐 이런 말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고발을 당한 거예요. 이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접 연결되는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종섭 장관이 주요 범죄자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만약에 이런 범죄가 다른 일반 검찰에서 아마 수사를 했다면 국무위원을 지낸 사람이고 그리고 호주 대사로 임명된 거. 호주 대사 임명된 건 이번에 청와대에서 대통령실에서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미국, 일본, 호주, 한국을 둘러싼 태평양 안보 공조 때문에 또 국방부 장관을 지낸 사람이 가면 도움이 될 것 같고 무엇보다도 호주에 우리가 무기를 수출할 일이 많아졌다. 그래서 전문가가 가는 것이 좋겠다 해서 간 것이다. 이 얘기예요. 네, 정리해 주시죠. 예?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대사로 지명이 되고 아그레망 절차를 밟고 있었는데 이런 분을 가령 출국 징계를 한다. 일반 감찰 같으면 안 했을 겁니다. 나는 안 했으리라고 봐요. 내 경험상 저도 법을 파먹은 지 몇십 년 되는데 이런 일 가지고 출국 금지를 좀좀 시키지 않습니다. 예, 이종섭 대사 문제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앞서 그 전원책 변호사님께서 이제 여론조사를 하나 말씀해 예. 주셨는데 저희가 여론조사를 얘기하면 법적으로 공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미안합니다. 예, 한국갤럽 자체 조사고요. 3월 12일부터 1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2명 을 대상으로 해서 무선 100%, 95%, 무선 100% 면접으로 했습니다. 예, 이 점 말씀드리고요. 자, 최재형 수사님 네. 어떻게 짧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제 이해람 중사 사건 또 이 군 고참들한테 괴롭힘 당하고 구태당하고 해서 결국은 사망한 윤일병 사건 이 이후로 군사법원법이 개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군 사망 사건의 경우에는 즉시 군 수사기관에서 즉시 이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첩이 수사 지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수사는 경찰에서 하는 거죠, 이제. 그렇습니다. 보고해서 넘기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고 과정에서 이제 장관이 그거를 이제 결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결재를 예, 하는데 이름을 빼라 뭐하라 이런 거 개입을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 그건 좀 법의 논란의 여지가 취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 야도 알겠습니다. 수사 이거는- 외압의 증거는 지금까지 저희가 하여튼 아직- 그거고요. 예, 예. 그 다음에 하나는 우리 전원책 변호사님께서 국무위원 지난 사람을 출국 금지하느냐. 근데 아무튼 피해자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실과 통한 이제 기록들이 나오고 이런 등등해서 이제 수사가 이제 임박해지는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임명을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임명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그러면 대사 임명됐는데 출국금지 해제를 안 하냐 이런 논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임명하지 말았어야 될 일로 발단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예, 두 분의 의견 사실 충분히 들었고요. 본질은 알겠습니다. 이제 따로 있는 거죠.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저희 지금부터 이제 더불어민주당 상황도 좀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연일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 거취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발언 어제도 전해드린 바 있는데 그 외에 다른 발언들이 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6월에는 전해철 의원을 향해서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이 비명계를 일컫는 비속어죠. 수박이라는 표현을 써서 당원 자격정지 3개월 징계를 받기도 했는데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공천관리위원회 면접 때도 수박 발언을 지적한 면접관리원에게 뭐가 문제냐고 반문했다고 합니다. 이건 민주당 상황이니까 최수홍님께 먼저 여쭤보죠.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된 그 표현들도 이거 말고도 지금 화면에서 본 거 말고도 좀 더 나오고 있고 네, 더 있죠. 비명계를 향한 거친 표현들도 지금 이 자리에서 좀 전하기 뭐할 정도의 그 표현들이 많은데 지금 양문석 후보 거취는 어떻게 해야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우선요, 이 공직 후보자 추천안이에요. 공천이. 정당에서는 공직 후보자 추천이거든요. 그건 전제가 뭐냐면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자질이 있느냐. 자질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당 공천 준다. 뽑아달라.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 발언도 발언이지만은 예. 양문석 후보가 선출직 공직자가 될 자질이 되는가, 자격이 있는가 이런 것이 발언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굳이 기준을 달리하면서까지
예를 들어서 정봉주 의원도 과거 발언이 문제가 돼서 하여튼 1등 했는데 공천 취소한 거 아닙니까? 경선 취소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사례들하고 형평도 안 맞고 사실 뭐 공천 과정에서 도덕성 문제가 제대로 뭐 검증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홍익표 원내대표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검증되지 않았다가 아니고 공관위 내에서도 0점 준 사람도 있고 자질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사람도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그냥 공천을 무시하고 갔다 경선에 경선 자격을 했다는 줬다 거죠. 이제 예.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언급이 있었던 거예요. 예, 그 전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아니 만약에 우리 그 보수 논객 뭐 가린 저 같은 사람이 아니면 보수의 후보자가 그 노무현 대통령을 두고 불량품이다. 이 한미 FTA 저렇게 통과를 시킨 건 잘했지만 가리 국가소송 제도를 제대로 검토도 안 했지 않느냐. 이 불량품이다. 이렇게 했으면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냥 자기들이 신성시하고 있는 노 대통령을 저렇게 폄하를 했다 이래서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양문석 이 후보에 대해서는 예. 친명이란 말이에요. 이 과거에는 뭐 친명이 아니었겠죠. 근데 지금은 친명이거든요. 이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철저히 보호를 합니다. 심지어 이런 말까지 해요. 나를 마구 씹어라. 괜찮다. 난 그런데 정말 이재명 대표를 씹다가는 더 큰 난리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지금 양문석 대표의 발언들은 가만히 제가 보면요. 내가 만약에 민주당원이라 하더라도 이건 좀 지나치다. 이 정도 가령 판세를 요동시키는 원인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천에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가서 개인적인 이익 판단이 들어가서 사친이 되어버리는 것. 또 하나는 바로 막말 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민의힘에도 막말 파문을 일으킨 분들이 있고 그런데 민주당에는 막말 파문이 유달리 많아요. 그 정봉주 의원 같은 분은 참 본인이 막판에 물러났잖아요. 얼마나 본인으로서는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과거에 한 말 때문에 그래 됐으니까. 근데 이번에 양문석 같은 경우는 내가 보기에는 본인이 너무 좀 뻔뻔한 것 아니냐. 이 정도 같으면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데 공천 심사 과정에서 인터뷰를 할 때 수박이라는 게 뭐가 잘못이냐. 바로 그 상대가 전해철 의원이란 말이에요. 전해철 의원을 두고 본인이 수박이라고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저질 용어까지 쓰면서 수박이라고 공격한 게 무엇이 잘못이냐. 이런 말을 했다면 공관위원장이 판단을 해야죠. 근데 공관위원장이 그런 점을 판단을 못한 것 같아요. 임혁백 교수가 나는 제대로 판단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 양문석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것은 임혁백 공관위원장에게도 어느 부분 책임이 있다. 이 말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예, 어떤 결정을 내릴지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자, 민주당의 양문석 후보에 대한 견해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조국혁신당도 어제 비례 후보 순서를 발표했거든요. 자, 여성 몫인 1번에는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 담당관, 2번은 조국 대표, 민주당을 탈당해서 합류한 황운하 의원이 8번에 배치가 됐습니다. 안정권이죠. 자, 이걸 두고 이 선순위 10명 중에 4명이 수사나 재판받는 사람들 아니냐 논란이 좀 있습니다. 박은정 전 검사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 휘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그 감찰 징계를 청구, 실무를 주도했다는 의혹, 그리고 2020년 채널A 검은 유착 사건으로 한동훈 검사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해임 처분됐고 지금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죠. 조국 대표는 잘 아시다시피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요.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 하명 수사 그리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준성님? 우선 공관위에서 비례대표를 정한 것이 아니고요. 소위 말해서 국민 이제 선거인단을 예. 모집을 해서 거기서 투표한 거거든요. 당원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선거인단 네네. 10만 명이 네, 참여했다고 그래서 하는데 투표 결과가 네. 그대로 이제 반영이 된 거고 이제 홀짝홀짝 나가니까 여성이 1번, 1등한 남성이 2번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근데 공교롭게도 이 여당에서 이제 지적하는 뭐 그런 뭐 수사받고 있거나 이런 분들이 앞순위에 배치가 됐다 이건데 투표 결과고요. 저는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국민들의 지지가 깜짝 놀랄 정도로 저렇게 온 원인 그 속에서 해답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윤석열 총장이 직접 지목을 해서 조국은 장관 안 된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독대 신청했다가 무산되고 이러면서 엄청난 압수수색과 정말 전대미문의 이 장면들이 있죠.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그야말로 이 광범위하게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래서 사모펀드로 시작해서 표창장으로 끝난 사건이거든요. 간단히 정리해 주십시오. 예, 네. 장면이 윤석열 대통령이 총장 시절에 마음 먹고 한 먼지털이다. 요게 하나 딱 조국하고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나쳤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지지율로 이제 투영이 된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단은 국민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일정 정도 이제 지지를 받고 있는 정당이고, 근데 윤석열 정권이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권 심판론을 들고 나왔는데 일리가 있어. 그래서 저 영역은 지금 끝나지 않은 재판, 끝나지 않은 수사 이것을 유죄로 그냥 단정을 하고 이 비례대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원리에도 안 맞고 지금 조국 혁신당에 지지를 보내고 있는 국민들이나 뭐 이런 것의 핵심적인 원인에도 맞지 않는 거다. 전원책 변호사님 의견까지 짧게 듣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국을 두고 먼지털이식 수사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많아요. 예, 민주당 계열에 있는 분들 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법조인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국이 징역 2년을 받은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부인이 징역 4년을 받았잖아요. 먼지털이식 수사를 했는데 그럼 판사들은 그럼 눈 감고 있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요. 우리나라에서 지도층에 있었던 그리고 지식인층에 있었던 이 두 부부가 저지른 이 자범적 성격이 중첩이 된 사건 이거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로남불도 너무 내로남불이에요. 그래서 지금 징역 2년을 받은 분이 징역 3년 받은 황운하 등과 어울려서 지금 당을 만들었잖아요. 자기 이름이 든 정당을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전 세계 문민국에는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정당을 만들어 놓고 비례대표를 뽑는데 그게 뭐 투표를 뽑는다고요? 민주적 메커니즘이 작동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조국의 뜻에 따라 다 정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령 국회의원이 된다고 합시다. 그걸 과연 국민이 대표라고 볼 수 있겠어요? 나는 우리 민주주의를 끝까지 이렇게 파괴를 하는 중범죄를 또 하나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음 코너도 좀 진행을 해야 돼서 오늘 의견은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